자, 46번부터 보면 되겠죠? 46번 펴보세요. 자, 봅시다. 오늘은 한 90번 정도까지 풀면 되겠네요. 자, 46번 볼까요? 자, 다음 밑줄 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자, 마침내 잘하지 못했으면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부터 을해년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진화와 장수들은 잇따라 죽음을 당했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 정도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가 힌트가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왕, 여기서 이제 왕을 얘기하는데 이 왕이 늘 공손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했다면 50살까지밖에 못 살았겠냐, 더 살 수 있었겠지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16년간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광종을 얘기하는 거고, 광종의 정치에서 이제 귀족을 숙청하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머지 뭐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광종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글은 뭐냐? 이 글은 오조정적평이 되겠죠. 자, 5명의 왕, 즉 이 글이 쓰여진 게 성종 때니까 이 성종 때 5명의 앞에 왕에 대한 정치 업적을 평가한 글이고요. 요거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성종 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당연히 문제에서는 밑줄 친 왕이 누구냐,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실제로 이 지문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또는 이 글이 이제 말하자면 쓰여진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최승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성종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 왕이 누구냐 이렇게 광종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잘 읽고 문제를 푸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광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비청황으로 나누었다. 자, 첫 번째가 공복 제정이죠. 공복을 제정한 거 광종. 자, 그리고 이 공복을 제정했을 때의 색깔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비청황. 근데 자비청황이 아니네. 자, 공복을 제정한 것까지는 자비청황이 맞지만, 광종이 맞지만, 이 공복의 색깔이 어떻게 되죠? 자단비녹이어야 되죠. 자비청황은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복 제정은 광종이 맞지만, 색깔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다음 2번. 대상, 준흥, 좌승, 왕동 등을 모역죄로 숙청하였다. 자, 앞에서 네 번째 줄에 경신년에서부터 을해년까지의 16년간 동안 이제 귀족을 숙청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귀족들 이름을 모르더라도 여기서 이제 모역죄라든가 또는 뭐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귀족들이 숙청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낸 거고요. 자, 광종은 이렇게 호족과 그 다음에 귀족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죠. 숙청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자, 그래서 태조의 공신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의 한 10분의 1만 남겨놓고 다 죽였다고 했을 정도로 많은 공신들을 제거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주현 공거법을 실시하였다. 자, 광종 때의 법은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주현 공부법이 실시된 거죠. 자, 주현 공부법은 광종. 자, 그 다음에 주현 공거법은 공거법은 현종이죠. 자, 그러면 주현 공거법은 뭐예요? 향리의 자제의 과거 응시를 허용한 거죠. 자, 주현 공거법은 향리의 자제의 과거 응시를 허용한 거죠. 향리 아들한테 과거를 봐도 돼 라고 과거 응시를 허용한 게 바로 주현 공거법. 자, 그 다음에 4번 노비 환천법. 자, 노비 환천법이 아니고 노비 안건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노비 안건법이 광종.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이 성종. 노비
환천법. 노비환천법이 성종.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비안건법 광종, 노비환천법 성종. 노비안건법은 자, 여기도 지우고. 자,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 노비안건법이고요. 노비환천법은 자, 요렇게 양인이 된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너무 함부로 하더라. 그러면 야,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려. 요렇게 만드는 게 노비환천법. 다시 노비로. 자, 노비를 양인으로. 노비안건법, 양인을 다시 노비로. 노비환천법.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비슷한 이름의 법들은 왕을 구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왕하고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주친 왕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47번 밑줄친 2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밑줄친 이 사람. 사신이 말하기를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왕을 패하고 세우는 것은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신종은 한갓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 신민의 위에 군림하였지만 허수와 비와 같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자, 거기 보시면 신종. 근데 신종은 왕이겠지만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왕이죠. 그러면 이렇게 신종, 희종, 강종 뭐 이런 왕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때가 언제란 얘기예요? 무신집권기. 그쵸? 굉장히 낯선의 그런 무신집권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왕이 명종이었어요. 그런데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을 즉위시켰죠. 자, 그러면 이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폐하고 하는 일을 전부 다 이 사람이 알아서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충원이죠. 그래서 최충원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밑줄친 이 사람은 최충원. 자,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봉사 10조라고 하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했다. 자, 이 사람이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 봉사 10조가 별다른 의미는 없다. 왜냐면 본인부터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봉사 10조는 최충원의 개혁안이 맞죠. 자, 두 번째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주도했다. 자,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건 몽골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때는 최우. 자, 그래서 최우가 1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2차 침입 사이에 요때 강화도로 천도한 거예요. 1차와 2차 사이에. 이때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고요. 자, 2차 침입의 원인이 이거죠. 강화도로. 너네 왜 강화도로 갔어? 그러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쳐들어온 거죠. 이때 이제 이 강화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침입의 원인이 됐던 게 바로 강화천도다. 자, 그러면 최우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자, 좌우 별초에 신의군을 추가하여 삼별초를 완비하였다. 자, 삼별초를 설치한 건 누구예요? 최우. 자, 원래 삼별초는 야별초였어요. 그런데 야별초가 자, 원래는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고 사병 역할을 담당하죠. 그러면 치안이라는 건 공적 업무고 사병은 개인적 업무니까 이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의 기구가 바로 야별초였는데 야별초는 나중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죠.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좌별초 하나, 우별초 하나 플러스 몽골한테 끌려갔다가 도망온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청년들만 모아서 따로 군대를 편성했어요. 그런 걸 신의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삼별초. 자, 삼별초를 설치한 건, 구성한 거는 바로 최우 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도방을 부활하여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수기하게 하였다. 자, 도방을 처음 설치한 건 언젠가요? 도방을 맨 처음에 설치한 건 언제? 도방은 경대승 때. 그래서 경대승이 사병기구로 만들었던 게 도방이고 경대승이 죽고 나서 이의민이 집권했는데 이제 그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시켰던 건 최충원이죠. 자, 그래서 최충원 때 도방이 부활되고요. 이 도방이라고 하는 건 사병기구인데 이 도방은 최충원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씨정권 내내 이제 권력 기반이 됐던, 말하자면 이제 무력 기반이 됐던 게 바로 도방이고 오히려 도방을 확대한 건 누구냐? 최우예요. 오히려 도방을 확대했다.
그러면 최우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넘겨봅시다. 자, 48번.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아니에요. 반가워서 그래. 이틀 만에 봐서. 자, 48번 봅시다.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관은 경인년에 선자께서 저 먼 변방에서 신묘한 도를 듣고자 함을 돌보시어 신사를 보내시고 우류 2인을 딸려 보내어 교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하였다. 왕은 신앙이 돈독하여 정화 연간에 비로소 보건관을 세워 도가 높은 참된 도사 10여인을 받들었다. 그러나 그 도사들은 낮에는 제궁에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그래서 후에 간관이 지적, 비판하여 다소간 법으로 그만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간혹 듣기로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늘 도가의 도록을 보급하는 데 뜻을 두어 기역고 도교로 호교를 바꿔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고 한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해. 그쵸? 자, 일단 봅시다. 자, 왕께서 이제 이 왕이 신묘한 도를 듣고자 돌보시어 우류 2인을 딸려 보내서 교법에 통달한 자를 골라 훈도하게 했대요. 그래서 왕이 신앙이 굉장히 돈독해서 자, 첫 번째 이제 밑줄 친 왕, 이 밑줄이 이 교재를 편집하다 보니까 밑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밑줄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막 그렇죠. 편집하는 과정에서 밑줄이 몇 개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 어쨌든 세 번째 줄에 왕이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힌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거는 두 개가 있어요. 힌트가.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건관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도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 힌트로 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보건관이라고 하는 게 힌트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는 도사 10여인을 받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왕은 보건관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사를 두었다. 도사라고 하는 건 도교와 관련된 성직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도교와 관련된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 같은 게 바로 이제 도교에서는 도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건관을 설치하고 도사를 두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도교와 관련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운 걸로는 보건궁이죠. 보건궁. 그래서 보건궁을 설치하고 도교를 장려했다. 이게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예종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아 이거 예종에 관한 설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일단 이 사료에서 보건관을 찾았으니까 예종임을 찾았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 보면 맨 마지막 아래쪽에 이제 출처가 나와 있어요. 출처는 거기 보시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이 나와 있죠.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책은 송나라 서긍이라는 송나라 사신이었던 송의 사신이었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고려 도경이고요. 이게 쓰여진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종 때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이때쯤이니까 이때면은 딱 언제냐면 이자겸 집권기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관한 일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종 때, 예종이 이제 요 앞에 왕이니까 인종 전의 왕이 예종이거든요. 그래서 인종 전의 왕의 예종에 관한 얘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인종 때니까 요 책에는 이자겸의 횡포까지도 소개되고 있어요. 이자겸이 죽기 전이잖아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 조금 전이니까 그래서 이자겸의 횡포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바로 고려 도경이고 원래는 책 자체가 이제 고려의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고려의 문화재를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청자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쁜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청자를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문화재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고려 도경이란 책이고 자 여기에서는 이자겸의 횡포까지 적고 있다라는 것도 시기 정도 한번 파악해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왕은 예종이구나 예종. 자 그러면 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인 거죠. 1번 자 우봉 파평 등의 지역에 간무관을 파견했다. 자
우봉이나 파평 어딘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는 간무 파견. 간무라고 하는 건 속현에 파견된 임시 수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무라고 하는 속현에 파견된 임시 수령을 파견했구나. 당연히 간무를 파견하기 시작한 시기가 예종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학의 칠제를 설치하여 관학을 진흥시켰다. 자, 관학진흥책 중에서 예종의 진흥책들은 양연고라든가 칠제, 그리고 청영각, 보문각 이런 게 있죠. 자, 양연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칠제라고 하는 전문강좌 7개를 설치했으며 청영각과 보문각 같은 이런 학문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관학진흥책, 즉 예종의 관학진흥책에 여기서는 칠제. 그래서 역시 맞는 설명이고, 자 3번 봅시다. 김희재의 건의로 남경건설을 추진하였다. 자, 남경건설을 추진했다는 건, 자,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하고 말 그대로 남경에 뭐 여러 가지를 짓거나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다. 자,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해서 남경을 건설한 왕은 숙종이에요. 그래서 숙종 때의 업적이다. 자, 남경을 그러면 여기다 참고, 남경을 설치한 건 언젠가요? 그러니까 남경이라고 하는 걸 왜 우리가 원래는 삼경제도에서 동경이 있었는데 동경 빼고 남경을 넣었다 이 말이죠. 남경을 설치한 건 어느 왕? 문종. 네,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이지만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하고 남경을 건설했다라고 하면 숙종.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남경 개창도감 설치, 남경 건설. 그러면 숙종.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 3번이 이제 정답. 자, 다음 4번. 윤관을 원수로 하여 여진정벌을 단행하였다. 자, 여진정벌을 단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동북구성 설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별무반을 설치한 건 숙종이지만 동북구성을 설치한 건 예종이었어요. 그래서 동북구성 설치 예종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종에 관한 일들을 찾아라. 그러면은 간무파견, 관학진흥책, 그 다음에 동북구성 설치 여기가 전부 다 예종에 관한 정책들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은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남경 설치한 거는 문종이지만 남경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건 숙종이구나. 요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48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조금.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로 갑시다. 49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고려 왕조의 사건들에 대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49번 갑시다. 자,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칠제에 무학제를 두었다. 자, 칠제에 무학제를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칠제를 설치했다라는 뜻이에요. 칠제를 두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칠제를 둔 거는 어느 왕이었냐면 예종이었죠. 예종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학제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칠제라는 게 전문 강좌 7개를 얘기하죠. 그 전문 강좌, 쉽게 말하면 7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6개는 유교 과목이고 1개는 무술 가르치는 무예제였어요. 강예제. 그래서 무술 가르치는 과목 한 과목에 유학 과목 6과목 합쳐서 7과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종 때 무학제를 비롯한 칠제를 설치했고, 자 그러면 이거를 경사 6학으로 정비한 거는 언젠가요? 즉 유교 과목만 남기고 무학제, 무예제는 폐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종 때 맞아요. 그래서 경사 6학으로 정비한 거는 인종, 그 다음에 칠제를 설치한 건 예종.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이 고려의 관학진흥책 파트를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려의 문화 파트에 유교에서 관학진흥책을 찾아보면 돼요. 알겠죠? 찾아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인종 때 뭐 경사육항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아보시면 되죠. 뭐. 예종 때. 자, 그다음에 니은으로 갑시다.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교정도감을 설치한 건 누구예요? 최충원이죠, 뭐. 그래서 최충원 때, 자, 뭐 연도는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한번 써볼게요. 최충원이면 이때 왕이 누구냐면 희종이라는 왕이에요. 우리 또 낯설면 언제냐? 무신집권기네. 그쵸? 낯설면 무신집권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무과를 설치하였다. 자,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거의. 그런데 고려가 끝날 때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양왕 때. 근데 공양왕은 사실 그때 집권자가 누구예요? 이성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조선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김희즈 건의,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묵과를 설치했다. 공양왕 때. 공양왕이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그래서 이때는 이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다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 실시 사이에 그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정전시과에서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시정하였다. 경정전시과 문종. 자, 경정전시과 문종이고 이때는 뭐 한 11세기 한 중반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문종 11세기, 예종 12세기, 그 다음에 최충원 13세기, 공양왕 14세기 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기역, 니은디귿, 리을기역, 니은디귿 이렇게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50번 갑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음일은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 사이에 생기는 꿈을 꾸고는 잠옷 이를 자부하였다. 뭔 소리야? 붉은 무지개가 겨드랑이에서 나갔다고? 뻥치고 있네. 자, 어쨌든 꿈을 꾸고는 잠옷 이를 자부하였다. 또 옛 도참에 왕씨가 다하고 다시 18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18자는 곧 이씨이다. 말하자면 이씨가 왕이 될 거다. 이런 거 우리가 18자 위왕설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로써 마음속에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품고 탐욕을 줄이고 명사를 거두어서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비밀리에 신라를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가 등과 연결하니 그들도 역시 거만을 보냈다. 자, 쉽게 말하면 가는 누구냐? 지금 경주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봉기 세력과 하층민의 봉기 세력과 연결하여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한번 세상을 전복해 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사람은 이의민이고 이렇게 이의민 집권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가장 대표적인 봉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김삼이 효심의 난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을 얘기하고 자, 운문과 초전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곧 이의민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 신라 부흥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노비들을 모아 도모하였다. 반란을 도모했다. 자, 노비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반란이 뭐예요?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만적의 난을 표현하는 거지만 꼭 노비가 일으켰다. 누구라고 특정을 안 했으니까 뭐 전주 관노의 난도 있고 만적의 난도 있고 그쵸? 누구라고 딱 특정을 안 했으니까 두 개 다 써볼게요. 전주 관노의 난도 있고 그 다음에 만적의 난도 있고 전주 관노의 난은 말 그대로 관노비가 일으킨 거고 여기는 산노비가 일으킨 거고 네, 그런 거죠 뭐. 자,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둘 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민의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 자, 소민이니까 여기서는 망이 망소이의 난.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다른 말로 공주 명학소의 난. 자,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때 있었던 반란이고요. 자, 그러면 이 공주 명학소의 난은 이 명학소라고 하는 요 지금 소에서 일어난 반란이고 이 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주 명학소가 공주 충순현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1176년이니까 정중부 집권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이의민 집권기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에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 세력에 반발하여 항쟁했다. 자, 무신 세력에 반발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무신난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반무신난으로는 자, 김보당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이 있어요.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자, 김보당의 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거는 의종 보기 운동. 의종 보기 운동을 일으킨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같은 경우는 이 조이총이 서경유수예요. 서경에서 일어난 거죠. 서경유수. 그래서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반란 일으킨 거지만 여기에 농민들이 워낙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농민봉기의 성격을 갖게 돼버려요. 농민봉기의 성격을 띄었다. 자, 일으킨 거는 문신이 일으킨 거지만 농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농민의 반란으로 바뀌기도 하죠.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무신을 반대하는 반무신난으로는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4번. 자,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하였다. 네. 그래서 운문은 지금의 청도, 초전은 한 울산 정도, 딱 경상도 지역이죠. 거기에서 일으킨 반란이니까 이게 요거 김삼이 효심의 난.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51번. 다음 사료와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봉기하자 나의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두어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더니 오래지 않아 다시 군사를 보내 토벌하고 나의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둔 것은 무슨 뜻인가? 차라리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야 말겠다. 자, 우리 금방 얘기했던 거죠. 자,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자 요 공주 명학소를 충소년으로 승격을 시켜줬지만 결국에는 다시 되돌리기도 해요. 다시 명학소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화난다. 그런 얘기죠. 망이망소이의 난. 그리고 1176년이니까 요때는 정중부 집권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중부 집권 시기. 자, 그러면 1번. 최충원 집권기에 일어났다. 아니고 정중부 집권기.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난 반란이에요. 정중부가 1179년까지 집권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중부 집권기죠. 최충원 집권기가 아니고 최충원 집권기는 119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훨씬 뒤에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개경의 노비 세력을 규합하여 봉기했다. 자, 노비들이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누구? 만적의 난. 자, 만적의 난에 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신라의 부흥을 외치며 고려 정부에 저항했다. 자, 신라 부흥을 외쳤다. 이거는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서북 지역의 조이총과 공동전선을 펴기도 하였다. 자, 조이총은 어디에서 반란 일으켰냐? 조이총은 평양이에요. 여기 아까 조이총의 난이 서경이니까 평양이죠. 서경. 여기는 공주인데 당연히 어떻게 연합전선을 펼쳐요. 자, 그래서 틀림. 자, 5번. 남적이라고도 불렸으며 자, 충남 아산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지금 이게 공주잖아요. 충청도. 자, 그래서 요 충청도 주변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남적이라고도 불리고 자, 청주를 제외한 충주목,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을 거의 다 점령했었다. 영향하에 두었다. 그게 바로 망이망소의 난이고 자, 거기 보시면 남적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이 정중부 집권기에는 서북 지역,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서경이라든가 이 이제 북부 지역의 그런 봉기를 일으킨 세력을 북적,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아래쪽에서 봉기를 일으킨 사람을 충청 전라 쪽, 남적이라고 불렀어요. 정중부 집권기에는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서북계 농민 봉기를 예를 들면 조이총의 난 같은 경우는 서북 지방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잖아요. 이게 1174년이고 76년이니까 이렇게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일으킨 얘네들은 북적. 그다음에 아래 지방에서 봉기를 일으킨 얘네들은 남적.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린 게 맞다.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지워나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5번까지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우면 이거는 이제 하나씩 지워나가서 풀어야죠.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52번. 자, 다음에 제시된 시기와 설명하는 사실을 옳게 연결한 것은 봅시다. 자, 이의방 정중부. 거기 연도가 써있지만 사실 연도는 별로 의미 없고 그냥 순서대로 한 칸씩 메꾸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의방 정중부 다음에 뭔가요? 기역. 기역은 경대승. 쭉 써볼까요? 경대승. 그 다음에 니은은 이의민. 그 다음에 디귿은 최충원. 그 다음에 리을은 당연히 최우겠죠? 최우 이렇게. 그래서 한 칸씩 딱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제시된 시기와 설명하는 사실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지금 농민봉기를 우리가 쫙 하고 있잖아요. 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농민봉기 전체적으로는 공부를 했을 테니까, 그리고 아마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순서도 여러분 얼추 공부를 했으면 이제 거기다 플러스 누구 집권기 때인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면 망이망소이의 난이나 뭐 조이총의 난은 정중부 집권기, 그 다음에 아까 김삼이 효심의 난은 이의민 집권기, 만적의 난은 당연히 최충원 집권기,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들 있죠. 김삼이 효심이나 그 다음에 뭐 망이망소이나 만정 중요하니까 그런 농민분기는 집권기까지 한번 체크를. 알겠죠? 한 번 더 해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정방을 설치하여 모든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자, 정방을 설치한 건 누구냐? 최우 집권기에 정강을 설치했으니까 기역이 아니라 리을이에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치안을 위해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자, 삼별초를 조직한 건 언제? 역시 최우 집권기죠? 그러니까 리을, 니은이 아니고 리을이니까 틀렸고. 자, 만적이 신분해방과 정권 탈취를 시도하면서 봉기했다. 자,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충원 집권기. 자, 최충원 집권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디귿이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다음에 4번. 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형제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기를 요구하면서 난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망이망소이의 난은 언제? 정중부 집권기예요. 자, 정중부 집권기이기 때문에 기역 이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래서 한국사 문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점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더 자세하게, 그죠? 더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점점점 여러분의 능력이 출중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니네들 때문이야. 공부를 점점 더 열심히 하니까 자꾸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살짝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주요 봉기에 어느 시기인지 집권 시기만 좀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주요 봉기 몇 개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53번. 다음 밑줄친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원이 유수보수와 전 이중낭종 장백상 등이 내려오자 왕이 교회에서 영접하였다. 장백상이 성지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명령 같은 거겠죠. 성지를 전하면서 말하기를 이미 정월 2월에 상왕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장백상이 국세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으며 왕은, 여기가 밑줄이네. 왕은 드디어 원으로 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왕은 누굴 말하냐? 일단 지금 왕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교지 내용이 뭐예요? 너 그만두래.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장백상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상왕한테 네가 왕하래.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장백상은 지금 중국에서 온 사람이, 중국 사신이겠죠. 원나라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을 교체한 거예요. 상왕이 이 왕의 아버지고 이 왕이 아들이고, 그래서 왕을 교체하는 거. 자, 이렇게 원나라의 어떤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왕이 바뀌는 거. 아들이었다가 아버지였다가 다시 아버지였다 아들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 뭐라고 하죠? 중조. 이런 걸 중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 아버지 이렇게 교대로 왕을 하는 걸 중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조였던 왕이 충렬왕. 자, 그리고 충렬왕하고 그 다음에 충선왕. 충선.
자, 충렬왕이 아버지고 충선왕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 아들이 한 번, 아버지가 한 번, 아들이 한 번, 두 번씩 왕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누구냐면 충숙왕. 그 다음에 지금 이 왕이 누구냐면 충혜왕이에요. 그래서 충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중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렬왕이 왕을 두 번 했고 충선왕이 두 번 했고 충숙왕이 왕을 두 번 하고 충혜왕이 왕을 두 번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라고 쫓겨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 충혜왕이에요. 충혜왕. 그래서 여기선 충혜왕을 얘기하는 거다. 세트 두 개 중에 중조 세트 두 개 중에 그 두 번째 세트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버지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충혜왕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지문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장백상이란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왕을 쫓아냈다는 교지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이제 충혜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원이 일본 원정에 동원되는 백성. 자, 그래서 일본 원정 나와 있어요. 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했던 일이 바로 일본 원정에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일본 원정, 2차 일본 원정. 자, 일본 1차 원정 충렬왕 때. 그런데 어떤 책에는 충렬왕이라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원종이라고 돼 있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원종이 왕을 그만두고 충렬왕이 이제 막 즉위를 했을 때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쯤이어가지고 어떤 책에 보면 원종이라고도 되어 있고 어떤 책에 보면 충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면 원종이 그만두고 충렬왕이 막 즉위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별로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1차 일본 원정 때 우리는 일본 원정 나왔으니까 한 개씩 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일본 원정 때 설치했던 관청이 뭐냐? 둔전경략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죠. 자, 둔전경략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이 관청을 통해서 이제 뭐 물자를 모아서 배를 만들고 이렇게 일본 원정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때 만든 기구가 둔전경략사라고 하는 기구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도 당연히 충렬왕 때. 그래서 2차 일본 원정도 이제 충렬왕 때 있었고요. 이때는 1281년에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했고, 그러면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때 만들었던 관청 이름이 정동행성이죠. 이게 이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죠.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일본 원정, 2차 일본 원정이 동원이 됐지만,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둘 다 결론은 실패. 그쵸, 실패. 태풍이 불어서 실패.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일본 원정과 2차 일본 원정 때 만들었던 이런 기구 중에서 얘는 실패했으니까 나중에 없애버렸지만 얘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죠. 내정간섭 기구로 활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정동행성이에요. 그래서 2차 일본 원정 때 만들었던 관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재위기간이 아니네. 충렬왕이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밀직사에서 업무를 보는 관리. 자, 밀직사에서 업무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밀직사. 그러면 이런 명칭을 통해서 이게 지금 관제가 격화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밀직사는 원래 뭐였냐? 중추원이었죠. 예, 중추원이 나중에 밀직사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밀직사가 있었다는 건 이때는 원간섭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충혜왕이기도 하고 충순왕이기도 하고 다 들어가겠죠. 어쨌든 2번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간섭기에. 자, 그 다음에 3번. 노국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왕. 노국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왕이면 노국공주가 누구 와이프란 얘기예요? 공민왕 와이프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공민왕에 관한 설명. 노국대장공주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노국대장공주가 노국공주라고도 불리니까 공민왕 와이프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강화도에서 몽골을 대항하는 삼별초 군인. 자, 삼별초가 봉기했을 때는 여러분이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자, 개경으로 환도하고 나서 끝까지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몽골과 저항했어요. 그래서 개경환도가 일어났을 때부터 몇 년? 그러니까 1270년 즈음. 이때가 이제 삼별초의 항전이에요. 자, 그러면 요 왕의 기관에 딱 떨어지는 건 결국에는 밀직사를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원간섭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특정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원간섭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래서 5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대충 풀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뜯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 그럼 맞아.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문제죠. 자, 53번에 2번. 자, 54번에 고려 후기 공민왕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4번 봅시다. 자, 1번 홍건적이 침입해와서 왕이 복주까지 피난하기도 했다. 자,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때는 홍건적의 2차 침입.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돼서 왕이 안동, 복주가 안동이거든요. 안동까지 피난 가기도 했었다. 자,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고 그래서 공민왕의 복주는 안동, 복주까지 피난을 갔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권력을 약화시켰다. 자,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담당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민변정도감을 처음 설치한 건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원종 때. 그러니까 전민변정도감이 공민왕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자, 원종 때 처음 설치했고 충렬왕 때 있었고 공민왕 때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설치한 건 원종. 하지만 신돈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니까 아 이거 공민왕이구나 찾을 수 있죠. 자, 3번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케 했다. 자,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하게 한 건 창왕 때. 자, 4번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발생하였다. 자, 흥왕사의 변이 발생한 건 언제? 공민왕 때. 자, 공민왕 때가 흥왕사의 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363년에 흥왕사의 변. 자, 요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있었죠. 이때 왕이 피난을 갔다가 궁궐로 온 거예요. 그런데 개경이 함락됐었잖아요. 궁궐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궁궐에 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궁궐 근처에 절이 있었어요. 흥왕사. 거기에 행궁이 있었거든요. 행궁은 이제 뭐 유사시나 뭐 이럴 때 왕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궁궐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김용은 왕의 측근이거든요. 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바로 이 흥왕사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흥왕사의 변이 일어났고, 자, 일으킨 사람 누군지 보세요. 거기. 네, 거기도 안 써 있구나. 김용이에요. 흥왕사의 변을 일으킨 사람은 김용. 그리고 이거를 진압한 사람은 최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창왕 때니까 틀린 걸 찾아라. 3번.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55번. 자,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몽골 침입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은 1231년에 1차 침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31년부터 1259년까지 강화를 맺을 때까지 총 6번 쳐들어왔어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6번. 그래서 6번 쳐들어온 게 바로 이 몽골의 침입.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신 집권기의 뒷부분이랬죠. 여러분, 무신 집권기 뒷부분 중에 이렇게 거의 한 30년 정도 쳐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270년에 환도할 때까지 요 사이에는 이제 강화를 서로 맺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한 3, 40년 가까이 한 30년 싸우고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강화를 맺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일만 골라라. 1번. 자, 기억. 망이, 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했다. 자, 망이, 망소이가 봉기한 거는 아까 정중부 집권기. 그 다음에 만적이 봉기한 거는 최충원 집권기. 그러니까 요 시기가 아니죠. 요 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도에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했다. 자, 삼별초가 반대한 건 강화도로서 옮기는 게 아니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는 개경 환도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 자, 그럼 일단 삼별초의 저항 시기만 한번, 우리 시기는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1270년에서 73년 사이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삼별초가 반대한 건 개경 환도에 반대한 거고요. 어쨌든 틀린 설명 디귿. 황룡사 9층 목탑과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탄 건 3차 침입.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탄 거는 3차 침입이에요. 1235년에 3차 침입이고, 자,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이 불탔다. 2차 침입. 초조대장경이 불탔어. 이거는 2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3차와 2차 침입. 자, 그다음에 리을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들이 몽골 장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자,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 그러니까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싸워서 특히 살리타를 사살했다. 2차 침입이죠. 그래서 이게 2차 침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네요. 자, 미음.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자,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건 일단 집권기로 따지면 언제예요? 최우 집권기죠. 최우 집권기.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3차 침입 그 즈음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최우 집권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써야 되나? 최우 집권기부터 시작해서 최항 집권기까지. 이렇게 완성된 게 바로 팔만대장경. 최우 집권기부터 최항 집권기까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16년간 완성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것도 요 시기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4번. 자, 56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셨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셈의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가는 욕을 당했다. 왕이 있은 지 5년이며 수는 51세이다. 자, 여기서 선왕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라고 했는데 제국대장 공주가 원나라 공주 중에 처음 시집온 공주예요. 그러니까 처음 원나라 왕비를 맞아들인 왕, 선왕이 충렬왕. 그의 아들인 지금 이 인물은 충선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요거는 이제 충렬왕과 충선왕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렬왕이 왕이었다가 중간에 쫓겨나고 충선왕이 왕이 됐다가 다시 충선왕이 쫓겨나고 충렬왕이 왕이 됐죠. 자, 이렇게 왕을 여러 번 교대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중조. 여기 아까 중조의 첫 번째 세트. 요 세트가 바로 충렬, 충선. 여기서는 지금 충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충렬, 그 다음에 아들은 충선. 여기서는 충선왕이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이제 부자 사이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이 충렬왕과 충선왕의 사이가 좀 안 좋았었고요. 심지어는 원나라 내에서도 충렬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충선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지들끼리 막 원나라에서도 싸우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충선왕의 세력이 이제 확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 어쨌든 충선왕. 자,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을 설치하였다. 자, 대화궁을 짓고 팔성당을 설치했다? 그러면 천도하려고 준비한 거죠? 묘청이죠, 묘청. 그래서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팔성당을 만들었다. 팔성당은 신당이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묘청의 난과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자, 중앙교육기관이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층하고 양연고를 설치하였다. 자, 양연고 설치. 우리 누군지 알죠? 누구죠? 예종이지 뭐. 자, 그 다음에 유인으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천령 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게 했다. 자,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어느 왕? 공민왕. 그쵸, 공민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나라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했다. 자, 만권당 충선왕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 고려의 학자와 원의 학자들을 교류하게 했죠. 고려의 학자로는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원의 학자로는 조맹부.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 서로 교류.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충선왕.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넘겨봅시다. 자, 57번. 다음은 원의 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약속이 일어난 이후의 일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그러니까 원나라 군대가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고려 너네한테 준다. 다시 돌려준다. 자, 몽고의 자원에 머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자, 이게 뭐냐면 고려 원종이 세자였을 때 쿠빌라이, 그러니까 원의 세조를 만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원나라 세조는 너네가 이제 나한테 드디어 항복을 했구나. 그러므로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세조구제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고려의 원종과, 사실 지금 원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원종이 되기 전에 태자였을 때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원나라의 세조, 원나라 세조가 쿠빌라이거든요. 이 쿠빌라이는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여러분한테? 칭기즈칸의 손자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나라를 세운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쿠빌라이랑 만나요. 근데 이 원나라의 세조가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럼 너네가 우리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약속을 해줄게. 그게 세조구제. 말하자면 세조가 약속한 약속의 내용? 이런 게 바로 세조구제죠. 그리고 이 세조구제의 내용이 불개토풍이에요.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치지 않겠다. 고려의 풍속을,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너네의 풍속, 불개토풍이거든요. 불개토풍. 너네의 고유한 풍속을 안 바꿀게. 너네의 풍속은 유지시켜줄게. 그게 세조구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에 쓰는 관이나 복색이나 풍습은 바꿀 필요가 없다. 원래는 전부 다 원나라의 풍속이나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네는 봐줄게. 고마우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세조구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조구제를 약속한 이후의 일을 찾아라. 그러면 지금 이게 고려의 원종과 태자와 원나라의 황제가 만나서 서로 화의를 맺은 거죠. 화해. 쉽게 말하면 조약을 체결한 거죠. 이게 언제냐면 1259년. 그래서 이 1259년에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권이, 최씨무신 정권이라든가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왕정이 복구되고, 그리고 정리를 좀 한 다음에 1270년에 환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간섭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 1번. 자,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자, 아까 정동행성이 언제라고 했죠? 2차 일본 원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때, 2차 일본 원정을 준비할 때 설치됐으니까 1280년에 설치됐어요. 자, 그다음 2번. 2차 여몽연합군은 일본 원정에 실패하였다. 자, 2차 일본 원정에 실패했다고 했죠? 81년에 2차 일본 원정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일 먼저 설치한 게 뭐라고 했냐면 쌍성 총관부. 마지막에 되찾은 게 뭐였어요? 쌍성 총관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토 상실이라고 쓸게요. 원래는 원나라가 우리를 직접 다스린 건 아니고 간접 지배했지만 요 세 군데 땅은 원나라가 뺏어갔죠. 그게 이제 영토 상실이고, 첫 번째 빼앗긴 게 쌍성 총관부. 자, 쌍성 총관부라는 이제 땅을 빼앗고 여기다 관청을 설치한 거잖아요. 이게 이때. 그러니까 세조구제 직전이에요, 말하자면 직전. 그 다음에 동령부, 서경의 동령부, 자비령 이북의 동령부가 이때. 자, 그 다음에 삼별초를 다 진압하고 나서 거기다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탐라총관부가 설치된 거는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이니까 이때. 그래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두 개는 돌려주죠. 충렬왕 때 반환. 충렬왕 때 반환을 하지만 나중에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탈환. 무력으로 뺏어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건 이때니까 요때 전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사리먼을 설치했다. 자, 사리먼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인가요? 충선. 정답은 3번이죠. 자, 58번. 자, 다음 보기에 밑줄 친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운봉을 넘어온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자는 70여 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운봉. 자,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여기서 이제 전투죠. 이 전투에서 이겼고 조금 살아남았어. 그러면 이건 무슨 전투? 황산대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산대첩. 어떻게 알았어? 운봉. 운봉이 힌트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남원이에요. 남원. 남원 운봉. 그래서 요 남원 운봉에서 황산대첩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 주인공은 누구? 이성계. 그쵸? 주인공 이성계네. 자, 그러면은 운봉에서 이성계가 무찌른 얘네는 누구예요? 누구랑 싸웠어요? 왜구랑 싸웠겠지. 그래서 여기서 살아 돌아간 자. 밑줄. 왜구. 왜구를 얘기하는 거. 왜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럼 밑줄 친 주체.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그들로부터 개경을 수복한 정세훈 이방실 김득배는 김용의 주도하에 살해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홍건적의 침입. 여기서는 이제 1번. 자,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아까 여러분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결국에는 안동까지 왕이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흥왕사에 머물게 되죠. 그 사건과 관련된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냥 김용 나오면 흥왕사의 변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흥왕사의 변은 아까 누구를 무찌르고 돌아온 거냐면 홍건적을 무찌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홍건적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왕이 정세훈이라든가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제 이방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홍건적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김용이 질투를 한 거야. 그래서 왕의 교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위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그런 게 발각되고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고 하면 나중에 이제 큰 화를 입게 될까 봐 왕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게 흥왕사의 변이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사건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김용 나오면 흥왕사의 변이고 그때가 홍건적이구나. 이렇게 연상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홍건적이죠. 홍건적의 2차 침입과 관련된 연결된 사건이고 흥왕사의 변과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지 뭐. 왜구 아니니까. 자, 그럼 나머지 1번, 2번. 조운선이 그들의 목표물이 되어 국가 재정이 곤란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운선은 조세운송배를 말하는 거죠. 자, 보통은 조운선이 이렇게 해안을 통해서 아니면 강을 통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도 이 해안에서 왜구가 출몰 하니까 조운선이 다 습격을 당해가지고 이거를 다 쉽게 말하면 약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운선이라는 건 국가로 세금이 들어오는 배인데 그걸 다 약탈당해서 재정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조운선이 그들의 목표물이 되어 재정이 곤란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려에서 내륙의 운하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내륙으로 백기를 쫙 내가지고 이제 해안으로 다니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도로 옮기자. 얘네들이 내륙으로까지 진출하니까 나중에는 수도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구의 침략이 굉장히 심했었죠. 대대적이었죠. 자, 어쨌든 2번 맞는 설명. 3번. 그들의 소굴인 대마도가 정벌되어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왕 때였어요? 우리 아까 나왔었죠. 스시마섬 토벌은 창왕 때. 창왕 때 박위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요거는 창왕이니까 1389년쯤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자주 출몰하자 수도로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네. 천도론이 제기되게 할 정도로 워낙 외구의 세력이 기세등등했었다라는 거.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59번, 60번까지 풀어야 되겠죠, 우리. 자,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자, 1번 육품 이상의 관리는 전시가 위에도 공음전을 받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자, 공음전은 몇 품 이상의 관리들이 받는 거예요?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관리.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받는 거죠. 자, 다음 2번. 전시관에서는 문무관리, 군인, 향리 등을 9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주었다. 자, 전시관은 몇 등급으로 나눴죠? 자, 전시관은 18등급으로 나눴죠. 18과로 나눴죠. 그래서 18등급으로 나누었다. 9등급이 아니고 정종 이렇게 나누니까 18등급. 자,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공신, 군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자, 태조가 지급한 토지가 역분전이고요. 자, 그러면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의 기준은 뭐였나요? 기준은 공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죠. 공훈과 인품을 기준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공을 세운 사람한테 땅을 많이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즉 논공행상적 성격. 정답은 3번. 맞는 설명 4번. 국가는 왕실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지급하였다. 자, 공회전은 어디에 지급하는 토지인가요? 관청. 네, 맞아요. 중앙관청, 지방관청. 관청에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왕실에 지급하는 토지를 내장전이라고 해야죠. 왕실에 지급하는 토지는 내장전이고, 자, 내장전은 왕실이란 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습이 가능한 영업전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0번.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자, 숙종 때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만들어 유통시켰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자, 우리나라 최초로 화폐가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자, 성종 때 건원중보. 자, 그래서 숙종이 아니고 성종. 이때 건원중보를 만들었는데 물론 유통은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돈의 특징은 철로 만든 돈. 그 다음에 이은. 목종 때 시행된 개정전시관에서는 인품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만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정전시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가 줄어들었다. 자, 목종 개정전시과 맞고요. 관품 기준 맞고 지급 액수 감소 맞죠? 다 맞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설명. 자,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 디귿. 원나라는 동령부를 설치한 이후에 철령 이북의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죠? 그렇죠. 쌍성 총관부가 먼저죠.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 순서대로.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 고려시대 중류층에서는 중앙관청의 말단 설이었던 잡류와 궁중 실무관리인 남반 등이 속하였다. 자, 우리가 중류는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네요. 봅시다.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인 잡류설이. 잡류 또는 설이라고 그래요.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는 잡류 또는 설이. 자, 그 다음에 궁중관리는 남반. 그 다음에 중앙군은 군반. 하급관리, 군인. 그 다음에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향리. 그 다음에 역무를 담당하는, 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영리. 자, 지금 직업별로 체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잡류, 남반, 군반, 향리, 영리. 이 사람들이 중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직역이 세습되죠.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리을. 고려시대 중류층에는 중앙관청 말단 설인 잡류, 궁중실무관리 남반. 맞는 설명이네요. 리을 맞고요. 미음. 고려시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자,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 지급. 맞죠 뭐.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61번부터 풀도록 합시다.